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퍼블릭 액세스 50+ 나도 PD다.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50+ 라디오 커뮤니티 1기 회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원추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원추 김정은입니다. 네. 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인생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타인의 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흔들던 손, 눈곱을 떼주고 침을 닦아주던 손, 추운 날 지퍼를 올려주던 손, 저기 은행나무 좀 봐 가리키던 손, 오늘 힘들었어? 하며 잡아주던 손, 따뜻한 뺨, 안을 때 체온, 기댈 수 있는 어깨, 다독여주던 목소리. 인간의 몸은 타인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정혜윤이라는 작가가 네. 아무튼 메모라는 글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네. 네,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담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지내던 그런 우리 몸에 관한 이런 사유, 이런 성찰 참 새롭네요.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니까 특별한 이야기의 서막처럼 들려서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네, 우리 정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네. 제 몸에 관한 진지한 관찰이나 주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다거나 그로 인해 이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닥치면 네. 그때 비로소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동안 푸대접해온 어떤 과오를 반성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정도였죠.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이러한 불편이 일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한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제 이웃분이 계셔서 여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장애인 인권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이번 시간은 비장애인인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걷는 게 편치 않고 혹은 타인과의 대화가 자유롭지 못해서 일상의 소통이나 그리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신 네. 우리 장애인 이웃분들 중에 특히나 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네,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 어려움을 가지신 조동무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이 자기소개를 직접 하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전주 그 인우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사무보조 업무,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의 그 사무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조동문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그 여러 가지를 좀 전공을 했고, 이제 지금 앞으로의 저의 그 목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IT 분야이다 보니까 IT 쪽에 좀 일을 해보고 싶고, 때로는 이제 그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그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시설 쪽
시설 쪽이 잘 되어 있는지, 시각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애플 스토어에 취업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와, 이 차분하고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된 그런 분이시네요. 목소리도 아주 믿음직하고요. 이 조동무님의 자기 소개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뭐라 할까요? 단체라고 할까요? 중증 장애인 지역 활동 지원센터. 네, 이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네네. 저희 전주시 인우동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이제 사회나 가정에서 극도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사회적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중증 장애인 지역 활동 지원센터는 지역 내에 있는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욕구와 그리고 장애 요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거하고 그리고 지원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지역 내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가 많아지고 그분들의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러한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증 장애인 지역활동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조동무님은 네. 지금 현재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의 몸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까지의 학업 과정을 네. 다 수료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대면으로, 한 번은 이제 비대면으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는데요. 일단은 비대면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저는 그 대학교에 많은 학우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거의 아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냥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무난하게 뭐 공부하고 뭐 그냥 학교 생활하고 뭐 그래 왔다가 이제 비대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대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전공한 과가 저한테는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의 저의 생활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걸 전공을 해야겠다 싶어서 잠시 휴학을 하고 마침 이제 막학기였으니까 휴학하면서 이제 학점이 맞아서 다른 대학을 편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싸의 생활을 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제가 친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이 비장애인들도 사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4년간의 학부 생활 마쳤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참 많았겠죠. 네.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맞아요.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성찰을 계속 해오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아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 시각장애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어둡지 않게도 그렇게 밝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네. 좀 어둡지 않았습니다. 네. 누구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제 다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도 좀 학과나 전공에 대한 딜레마가 여지없이 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본의 아니게 두 군데 대학을 다니게 된 사연을 방금 들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겪어왔던
그리고 혹시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려움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제가 겪어가지고 제가 좀 기분 나쁜 상황이 이제 그런 거를 좀 봤던 것보다는 제 주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모든 시각장애인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전맹 시각장애인 기준으로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편의점에 대한 이제 근로 지원이라던가 또는 이제 점원의 태도 뭐 또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얘는 이래 그러니까 안 돼 약간 그런 이제 그런 편견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편의점 일이라던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내가 뭔가 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쩌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겪는 그런 고충과 어려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화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시각, 그런 우리 사회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동무님의 표현대로 그 무수히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런 어떤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기 어려운 요즘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큰 소리와 그 강한 몸짓을 드러내야만 마지못해 귀를 기울이는 사회에서 이들이 얼마나 더 애쓰고 소리치고 있는지 극히 잘 알 수 있는 어떤 녹음이었는데요. 장애인이기 전에 누군가의 형제이고 또 누군가 이웃으로서 단순히 그냥 일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네. 정부나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들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그 따뜻한 양지와 햇살, 누군가는 어둠이고 음지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네. 올해 이게 보면은 네. 봄꽃들이 한꺼번에 막 맞아요. 만발했어요. 네. 네. 다들 꽃구경 가시고 좋은 네. 봄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만개한 개나리, 벚꽃 등 여러 꽃을 보면서 어김없이 이 경이로운 자연을 또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자연이 주는 풍경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무수히 많은 조동무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에만 그치지 말고 더불어 아름다운 사람들 또한 우리 곁에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얼마나 간과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는, 반성해보는 그런 짧지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조동무님께서 또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실게요. 먼저 비장애인 분들께 꼭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부라고 해봤자 하나의 응원이죠. 비장애인 여러분들은 일단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난 이 사람들 도와줬어. 하고
난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만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데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가시면 되고 네 좋습니다 하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 및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그냥 사회에 발을 내딛으실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그리고 고개 허리 꼿꼿이 펴고 들고 딱 앞을 내다보면서 이 세상 나아가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시고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목소리가 씩씩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같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시각장애인과 함께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갔을 때 뜨거운 것에 많이 화상을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감각적인 것에 정보를 주고 또 우리 조동문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 뭐 도와주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손을 잡는 건 굉장히 결례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팔을 내어주면 장애인이 알아서 잡을 겁니다. 의지할 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맺었던 인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그때 느꼈던 점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많으시고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 활동을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회가 되면 뭐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파동으로 다 느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늘 좀 내 마음에 과제 같은 걸 안고 있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아주 좋은 그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지요? 네, 지금 현재 조동문 님이 일하고 계신 중증 장애인 지역 활동 지원센터에는 다른 많은 장애인분들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야학교실도 있고요. 네. 더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보가 부족한 주변 장애인분 이런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아까 조동문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도움을 준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야 된다는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좀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래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해보고 변화하며 그리고 함께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날을 기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 지역 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도 주셨는데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50+ 라디오 커뮤니티 1기 이지영, 김정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지역번호 063-281-5267번입니다.